이번 과제에서 저는 학습 동기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평소 수업 연구를 통해 토익, 탐구, 프로젝트, 질문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업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학습자들의 동기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수업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국 학습과 수업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습자의 동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과 학습 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선미의 2004년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김선미가 2004년 사회과 교육에 발표한 사회과 학업 성취와 관련된 학습 동기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발표는 먼저 주제 선정 이유와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연구 방법과 핵심 결과를 정리한 뒤 연구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구상한 후속 연구 주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회과의 학업 성취가 다른 교과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조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연구자는 고등학생의 사회과 학습 동기가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교사 태도, 수업 방식, 교과서와 같은 교실 수업 요인이 각 동기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즉, 학생이 왜 사회과를 공부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업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가히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를 질적으로 구별합니다. 먼저 내적 동기는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동기입니다. 동일시된 규제 동기는 학습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하는 동기입니다. 외적 규제 동기는 성적, 보상, 처벌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행동하는 동기이며 무동기는 학습 행위와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학습된 무기력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학습 동기가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의 동기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구 대상은 2001년 서울 지역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 약 485명입니다. 연구자는 가히의 동기 척도를 번역하고 수정하여 5개의 영역, 총 20문항으로 학습 동기를 특정했습니다. 또한 교사 태도, 수업 방식, 교과서 요인을 묻는 문항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속도를 사용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기술 통계,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을 비교하는 T검정, 그리고 각 수업 요인이 동기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다중회귀 분석으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학습 동기 실태를 보면 외적 규제 동기가 평균 3.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동일시된 규제 동기 3.04, 내적 동기 2.88, 학습된 무기력 2.63, 무동기 2.59 순이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습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성적과 입시와 같은 외적 요인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약 17%의 학생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동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을 줄이고 학습의 가능성을 느끼게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성취와 동기 유형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보다 성적 상위권 학생은 하위권 학생보다 내적 동기와 동일시된 규제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두 동기 모두 유의 수준은 P값 0.01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외적 규제 동기는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P값은 0.47이었습니다. 즉, 성적이나 입시에 대한 압박은 많은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성취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취와 연결된 것은 학습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동기와 학습 자체에서의 의미를 느끼는 동기였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수업 방식과 교과서 요인이 학습 동기에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내적 동기 설명력은 42%였고 수업 방식이 가장 영향이 컸으며 교과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동일시된 규제 동기 설명력은 33%였고 역시 수업 방식이 가장 강한 예측 요인이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설명력은 42%였으며 교과서와 수업 방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수업 방식은 수업의 흥미도, 난이도, 사고를 자극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교과서 요인은 내용의 난이도와 흥미도를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동기는 교사의 칭찬이나 열정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실제 수업이 얼마나 흥미롭고 사고를 촉진하는지, 교재가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적 동기는 가장 흔하지만 학업 성취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둘째, 내적 동기와 동일시된 규제 동기가 실제 성취와 연결됩니다. 셋째, 이러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암기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 개인의 열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수업 방법과 교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저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기반 사회 수업이 고등학생의 내적 동기와 동일시된 규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후속 연구 주제로 구상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활용 수업은 단순히 정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을 생성하고 인공지능 답변을 검증하고 근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김선미 연구에서 강조한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 방식과 연결됩니다.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강 학생으로 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기반 수업을 적용한 실험 집단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적용한 비교 집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의 학습 동기 검사, 학업 성취도 비교,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성찰 일지와 인터뷰를 통한 양적 결과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김선미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과를 공부하는 이유 중 외적 동기가 가장 흔하지만 실제 성취를 설명하는 것은 내적 동기와 학습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동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 방식과 적절한 교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질문과 검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회 수업이 학습 동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